안녕하십니까. 우아한 상식 이내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관점들을 설명해 드리고 또 최종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말은 근대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존엄이 아니고 그냥 존엄이라는 말은 아주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고대에 사용되었던 존엄이라는 말이 근대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대에, 중세 또 고대에는 이 존엄이라는 이런 말은 주로 왕이나 귀족에게 사용됐던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중세나 고대하고 아주 유사한 사회가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 존엄이라는 말은 김정은에 대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김정은과 거의 동의어로 존엄이라는 말이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나 고대의 존엄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왕이나 영주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그 자체로 그 사회에서는 존엄한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 이외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바로 왕이나 귀족이 존엄을 가지고 그 지위 자체로 존엄을 누리면서 하지만 그 지위 자체로 존엄을 누리지만 그 사람들이 항상 존엄스러운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나 왕이 존엄스러운 행동을 하는 어떤 도구, 대상이 바로 일반 인간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존엄이라는 것은 왕과 귀족들이 그 지위를 갖고 있기만 하면 누리는 그러한 어떤 권리였고 그러한 지위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 지위에 맞게 이 존엄이라는 존엄스러운 행동을 하는가 마는가에 대한 측정 기준 혹은 그 도구가 바로 일반 인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존엄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그 지위, 그 지위에서 당연히 붙는 존엄이 있고 하지만 그 지위를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존엄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존엄한가 안 한가는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나 고대에서 존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위에서 갖는 개념이었고 하지만 그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존엄스러움을 실현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욕심을 욕구를 채워가느냐는 그 사람의 행위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존엄이라는 것은 어떤 지위에서 나오느냐 혹은 어떤 행위에서 나오느냐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과거의 특정 지위에서 붙여지던 이름 또 권리가 존엄이라는 것이었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인간이라는 지위를 가지면 누구나 존엄한 것으로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근대로 넘어오면서 여러 계몽사상가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주장 데카르트나 루소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짐승이나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욕구를 조절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라면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우월하고 누군가가 더 열등해서 누군가는 존엄이 있고 누군가는 존엄이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가 이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고 자기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근대 이후에 등장하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가 존엄스러운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존재가 인간이라면 그 존재에 대해서 적절한 존엄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라는 개념이 근대 이후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근대 이후에는 인간이라는 지위가 있기만 하면 그렇다면 존엄이라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근대에 넘어온 여러 계몽 철학자들이 인간은 다른 존재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 욕구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가 존엄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두 가지 개념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의 어떤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즉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존엄을 가지는 건지 두 가지가 개념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중세나 고대로 넘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건지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존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존엄한 건지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리성과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인간이란 지위 때문에 존엄한 건지, 인간이 이 이성과 합리성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건지가 이 개념이 혼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지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존엄의 대상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를 들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존엄의 대상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성과 합리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다시 얘기하면 그런 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존엄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 의식이 없거나 어린아이거나 이런 어떤 이성과 합리성이 없는 존재는 존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성과 합리성과 관계없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근대 이후에 인간 존엄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나쁜 짓 한 사람이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러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날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것이 부여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인간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긴 하되 그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그 능력 때문에 인간의 존엄이 형성되는 건지를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즘은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성이란 능력을 배제하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어떤 존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존엄의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존엄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이 존엄스러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 파트에서는 이제 그 능력을 기준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도둑질을 했거나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당연히 갖고 있지만 그 존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를 갖고 있는 혹은 대단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실현 능력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인간의 존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일반 사회에서 제한 없이 뒀을 경우에는 그 사람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인간의 존엄이 있어되 그 존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인간의 존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되, 예를 들면 국가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가 법률로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되 본질적인 것은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헌법에 규정해 놓은 그 이유도 바로 인간은 인간이라는 지위 때문에 존엄은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적절한 능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고, 하지만 그 제한을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존엄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설명드린다 했는데,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역사적인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관점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까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고 다음 영상부터는 평등이 어떤 개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